경동맥 초음파가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는 이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지만 경동맥 초음파는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환자라든지 또 TIA를 심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다 경동맥 초음파 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장점이 뭐냐면 기계가 안 좋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심장 에코는 적어도 하려고 하면 1억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이 되지만 경동맥 초음파 기계는 3천만 원짜리 초음파 기계도 충분히 너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양측에 다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얼마. 그 다음에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수가 다 보셨지만 보험 수가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들이 점점 경동맥 초음파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환자들은 또 경동맥 초음파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동맥 초음파를 꼭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의 검사에 하기 전에 아나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ortic 아치에서 이 렉트하고 라이트가 올라가는데 렉트는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이 바로 아ortic 아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트 쪽에서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 BCA에서 이렇게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나오죠. 쭉 올라가면 인터나 익스터널이 갈라지는데요. 보시면 이 코먼 카로티드에서 이렇게 익스터널은 내측으로 향하죠. 그렇죠. 인터널은 외측을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할 때 깜짝 놀라는 게 인터널이 내측에 있고 익스터널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익스터널이 이렇게 내측으로 나와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머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인터널 위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위치하고 약간 틀린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버테브랄 아트리가 있습니다. 버테브랄 아트리는 랩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에서 이렇게 버테브랄 아트리 나오고 라이트는 라이트 서브크레비안 아트리가 와가 두 개가 합체가 메질라 아트리가 돼가지고 머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인터널하고 이 버테브랄 아트리가 머리에서 윌리 서클을 형성해가지고 머리에 블라드 플로어가 잘 충분히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의 검사의 목적이 뭐냐면요. IMT하고 프레이크하고 스테노시스입니다. IMT는 아세로스크로시스의 지표가 되는 거죠. 아세로스크로시스가 되고 프레이크는 우리가 혈관의 염증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베슬에 엔도세리움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엔도세리움에 이 프레이크가 생깁니다. 이 프레이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레이크가 떨어져 나가지고 TI를 일으키거나 엠보리즘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프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노시스입니다. 프레이크가 전주성으로 생겨가 혈관이 좁아지면 이제 내혈관의 그 혈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직경에 평균치가 있습니다. 총경동맥, 내경동맥, 추골동맥 여기 혈관의 평균치고 일반적으로 이제 총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를 10mm 이상, 내경동맥이 8mm 이상 되면 확장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10mm, 8mm. 그 다음에 IMT가 중요하죠. 인티마 미디아 시크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IM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티마하고 미디아의 구별인데 우리가 초음파에서 인티마 미디아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혈관에 엔도세리움이 있죠. 인티마죠. 그 밑에 이제 미디아가 있습니다. 미디아가 있고 인티마 미디아인데 이게 이제 초음파 빔이 여기에 딱 부딪히면 혈관의 내각하고 혈관의 엔도세리움하고 음향 반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옵니다. 고에코로 나오죠. 이거는 반사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까지가 요가 인티마의 일부가 하고 여기 미디아는 에코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에코가 어드밴티지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인티마인데 인티마하고 메디하고 초음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 고에코에서 요 고에코까지 재입니다. 그러니까 IMT라고 하면서 인티만 이해하시고 있었죠. 재는 것은 어디서 재느냐면 Common Carotid Artery Bifurcation에서 재입니다. 여기 이제 CCA가 되고 여기 이게 CCA가 되고 여기 bifurcation이죠. bifurcation 됩니다. 여기에 bifurcation에서 1cm 범위 내에서 posterior wall이죠. posterior wall 하기도 하고 하월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걸 near wall이라고. 왜 그러냐면 near wall에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잘 안 보이죠. 이쪽 월이 하월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월에서 할 때는 반드시 니어월에도 이 청구조가 잘 보이고 하월에도 잘 보이는 이 부분에서 두께를 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혈관이 정확하게 크로스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MT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MT가 30, 40, 50, 60, 70 이래 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IMT에서 30대 같으면 30이니까 0.3, 30대니까 0.3 플러스 마이너스 0.2 하면 됩니다. 0.1 하면 됩니다. 40대는 그렇게 30 여기에다 0.2를 더하죠. 30대 같으면 0.3에서 0.2 더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1 하면 됩니다. 그러면 50대 같으면 50이니까 거기다가 0.5 해가 0.1을 더해가 0.7 플러스 마이너스 0.1 60대도 그렇고 70대인데 표준 편차는 60, 70은 0.2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IMT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맥시멀 IMT, 민 IMT. 민 IMT는 평균 IMT고 맥시멀 IMT는 내가 봤을 때 제일 두꺼워지지 않는 부분을 재는 것이 이제 맥시멀 IMT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임상에서는 맥시멀 IMT만 재입니다. 민 IMT가 재지 않습니다. 맥시멀 IMT만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1mm 이상 되면 증가됐다고 판단합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도돌도돌하게 되죠. 근데 뚜렷하게 중과되는 거. 보통 브레이크하고 IMT를 중과되는 걸 하고 구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0.1 이상 되는 명확하게 있는데 보통 1.5mm 이상을 브레이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5mm 이상 브레이크. 책마다 틀리는데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1.5mm 이상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위에 비해서 도드라지게 돌출되는 걸 브레이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비해서 돌출된 이걸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가 왜 중요하면 우리가 베슬의 인플레메이션을 반영합니다. 우리 이제 스타틴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순환기에서는 세 가지 약이 보물이죠. 첫째는 우리가 삼보락 합니까? 불교에서도 삼보락 하더니 순환기의 삼보는 첫째는 뭡니까? 아스피린이죠. 두 번째는 스타틴이고 세 번째는 ARB, AC 이니비타죠. ARB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스타틴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베슬의 엔도셀리움의 인플레메이션을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한테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정상인 사람인데도 스타틴을 쓰니까 나중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훨씬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 정상인 사람인데도 써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역할 플러스
이 베슬의 안티인플레메이터리 이펙트 때문에 스타틴이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트로바스타틴이 천하제패를 했는 것은 바로 베슬의 엔도셀리움의 인플레메이터리 안티인플레메이터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크의 성상을 보면 플레이크가 중요한 성상이 중요합니다. 포면이 스무스하냐, 일레귤하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은 이제 여기 요 깊이가 이제 그 2mm 이상 파이저는 걸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일레귤한 것은 0.4에서 1.9mm죠. 그래서 말하자면 플레이크의 표면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요것이 2mm 이상 되면 얼스레이션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크가 균일하냐 비균일하냐. 그 다음에 내부 에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에코냐 아이소에코냐 고에코입니다. 저에코는 보통 혈관 내광하고 비슷한 거고, 아이소에코는 SCM하고 비슷한 거, 고에코는 이제 본과 비슷한 그런 걸만. 우리가 이제 에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플레이크의 저에코라 하는 것은 플레이크 안에 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혈성 플레이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크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엠보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코는 출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에코는 파이브로시스가 돼가지고 칼시피케이션 되면 스트롱 에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D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크의 분류는 타입 1, 2, 3, 4로 이렇게 나누고, 1은 스피아, 2번은 고에코, 타입 3는 저에코, 타입 4는 괴양성, 얼스레이션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만, 분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플레이크가 경동맥 첨할 때 플레이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레이크의 성상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크가 저에코 플레이크거나 또는 플레이크가 얼스레이션 일으키는 플레이크나 또 이런 플레이크는 또 무버블한 플레이크, 이런 거는 위험한 플레이크죠. 그러나 이제 플레이크가 안에 이 칼시피케이션이 됐거나 섀도우거나 표면에 이렇게 이 코팅이 된 이런 플레이크는 괜찮은 플레이크. 쉽게 말씀드리자면 플레이크는 우리가 볼 때 경dom에 첨할 때 플레이크가 안전한 플레이크가 이렇게 석회화가 되고 섀도우를 동반하는 이런 플레이크는 괜찮은 플레이크입니다. 이거는 떨어질 염려가 없는 플레이크죠. 또 플레이크가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플레이크 표면에 캡이 생기고 이런 플레이크는 잘 안 떨어지죠. 위험한 플레이크는 이렇게 저에코 플레이크, 그 다음에 얼스레이션을 일으키는 플레이크, 괴양성, 이런 플레이크가 좋지 않은 플레이크. 왜냐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크를 관찰할 때는 반드시 칼라 도프를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에코 플레이크는 잘 관찰이 됐지만 저에코 플레이크는 그런 흑백 초음파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 도프를 떼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스테노시스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죠. 스테노시스를 우리가 정상 혈관은 경동맥, 우리 몸은 산업의 그 혈관은 굉장히 산업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왼쪽에서 랩터 쪽이죠. 랩터 쪽에 이 CCA이고 여기에 RCA, ECA가 있으면 플레이크를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이쪽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생기게 되면 플레이크가 생기면 혈관이 안 좁아지겠습니까? 좁아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요 플레이크가 생기는 반대쪽으로 혈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혈관이 이렇게 플레이크가 생겨 좁아지면 혈관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혈관이 이쪽으로 벌징하게 되죠. 벌징해가지고 이 혈관의 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이제 피를 어쨌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완전히 다 생겨버리면 셀프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리모델링이. 그럼 스테노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스테노시스를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그림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을 측정해 가지고 B가 뚫려 있는 데고 A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메터를 측정하는 방법. 여기에 보시면 다이아메터가 그 그림도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는. 이쪽이 이제 좁아져 있는 안 좁아져 있는 부분이 C고 좁아져 있는 부분에 외경을 D라고 요 괜찮은 부분에 내경은 E라고 하죠. 이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셰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NASCET 이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E에서 C를 빼가 E로 나누는 방법이죠. 그렇게 인터널 쭉 트레이싱해가 좁아지고 내경을 재고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괜찮은 부분에 내경을 애가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SD 하는 거는 바로 좁아져 있는 부분에 내경을 재는 거죠. 요 외경 D에서 좁아진 내경을 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초음파로 있는 게 아니고 1970년대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이 경동맥 스테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엔지오를 해가지고 했는 그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 나셰트 방법하고 ECSD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재현성이 높겠습니까? 재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이 하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또 내가 지금 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나 며칠 후에 해도 비슷하게 나오는 걸 재현성이라고 하죠. 리프로더스빌리티라고 하죠. 어느 방법이 높겠습니까? 나셰트가 높겠습니까? ECSD가 높겠습니까? 자, 나셰트 손 들어보십시오. 나셰트가 ECSD. 다수기를 반드시 진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일 문제가 바로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알지만 이 D 다이아메터 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동맥에 브레이크가 생기고 가십게이 생기면 도대체 내경은 재기 쉬운데 외경에 대까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셰트 방법이 재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셰트 방법만 있습니다. 근데 나셰트 방법이 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의 혈관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혈관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똑바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혈관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아메터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혈관의 주행이 똑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셰트 방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 혈류의 벨로시티를 측정해야 됩니다. 벨로시티 측정하는 원리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베르누이의 정리를 배웠으니까 베르누이 정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시고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인데 혈관에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류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혈류의 파행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혈류가 엄청 빨라지지 않습니까? 좁아져요. 그러면 혈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벨로시티가 올라갑니다. 자, 포스터 스테노 때는 혈류가 난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혈류가 어떻게 되냐면 업스트로크 이렇게 됩니다. 업스트로크. 여기 정상 혈류 파이프이고 요거는 협착 후 혈류이고 이거는 협착 후의 혈류 파행이죠. 협착 후죠. 그래서 이 혈류 파행을 이걸 펄서서 타로들 수 있다. 혈류가 면하니가 없어지는 혈류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벨로시티를 보고 혈류의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퍼센티지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피크 시스템의 벨로시티,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 CC의 IC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레이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70% 스테노시스거든요. 우리 혈관이 70% 좁아지면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스텐트나 엔드 아트리움이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 인터널 카로티드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230,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가 100. 그 다음에 CC하고 IC의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4배 이상 있죠. 거기 70%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70% 왜 중요하냐면 70%가 그 서지컬 세라피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혈류 속도의 평균치는 여기 보시면 조금 떼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90, 65, 6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터널 카로티드 총경동맥은 피크 시스템 9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 내경동맥은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버테브랄은 버레이션이 많습니다. 60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요걸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의 피크 시스템 밸런스 때 정상이 얼마까지 되냐? 125인데 막 125 하면 골치 아프니까 130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130 이상 되면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정상 넘은 거죠. 넘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류의 속도를 측정할 때 나중에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혈류의 속도를 측정할 때는 이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앵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혈류가 이렇게 컬러 매핑이 이렇게 나오죠. 컬러 매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뭐냐면 거기 나옵니다. 저 샘플 볼륨입니다. 샘플 볼륨입니다. 여기 이제 샘플 볼륨을 2에서 3mm 정도 보통 하게 되거든요. 혈관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을 이렇게 호라이전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선하고 요 선하고 만나는 앵글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앵글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혈관의 벨로시티를 재을 때 혈관은 수평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혈관은 수평을 안 하고 혈관이 이게 칼라 박스고 혈관을 이렇게 위치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 샘플 볼륨은 언제든지 혈류의 종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혈류의 종축을 따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요 앵글이 내려해지죠. 내려해집니다. 앵글이. 요거는 앵글이 와이드하고 요거는 앵글이 내려해지죠. 앵글이 60도 이상 되면 벨로시티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 볼륨이 요 앵글을 몇 도해야 되느냐면 40에서 50도로 해줘야 됩니다. 요 각도가 되신 대로 40에서 50도, 이게 6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벨로시티가 과장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반드시 오버라이크하면 혈류가 잘 안 듭니다. 혈관을 이렇게 오버라이크 해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혈관의 중심부하고 혈류의 중심부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류는 언제든지 혈류가 라미나 프로이기 때문에 혈류의 중심부가 혈류 속도가 빠르고 주변부에서는 혈류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류의 중심부에다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의 중심부에다가 요 칼라 매핑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스테노시스가 되면 혈류의 중심부하고 혈관의 중심부하고는 좀 틀리게 됩니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혈류의 중심부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혈류의 중심부를 찾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초음파할 때 해보시겠지만 뭡니까 엘레이징 이펙트가 나타나는 혈류 색깔이 바뀌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혈류가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판도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독문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IM 시크니스를 지는 거죠. 라이트, 레프트, IM 시크니스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로마와 아더 파인드이죠. 아스로마가 있으면 이제 요거다 그림에다가 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혈관의 정단사이고 요거는 구멍 동글동글하면 횡단사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단상의 혈류의 프레이크를 그림으로 그리고 요 횡단상의 프레이크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메저먼트는 피크 코먼 카로티드 아트는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는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 앤드 다이스 벨로시티를 재게 됩니다. 그 다음에 CCA, ICA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 레이션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는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만 재게 됩니다. 그 다음 버테브랄 아트리는 벨로시티 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테브랄 아트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서브클레비아 스티드 신드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클레비아 아트리가 막혀버리면 우리 혈류가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버테브랄 아트리에서 혈류가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틸이 있으면 스틸이라고 동글베이 치고, 그 다음에 스틸이 없으면 노에다가 동글베이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플러 웨이폼이 노말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동맥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죠. 인터널 카로티드. 왜냐하면 머리 안으로 들어간 혈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